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장관님, 네. 오늘 검찰개혁 법안 중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죠? 예, 맞습니다.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안사건을 가지는지 저기 196조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계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안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논의조차 아직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아니, 조항이에요.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언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국회에서도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사위 1소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저는 아직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이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럼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하기 때문에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건 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누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1차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까?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은 갖지는 않고 화면 다만 좀 올려주세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어떻게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이걸 장관님 취소했을 때 보세요. 어떻게 공소 유지할 건지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요.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원국에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 보세요.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청법.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저 출석해갖고 저기에 강하게 경찰 자기 2명 의견을 가 내고 있습니다. 예. 저 안에 경찰이 2명 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낮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봤기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의견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거지. 아, 어쨌든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요. 네, 박은정 의원님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소송법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골고루 질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벌써 3분의 의원님이 토론을 해주셨고 비교섭 단체 한 분 그리고 민주당 한 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한 분 더 하시죠. 네, 이성윤 위원님. 예. 전지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장관님, 네네. 혹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자기에 관련된 명태균 관련 수사 보고서를 보고받던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예,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성계 전 장관으로부터 김건희가 수사 보고를 받았다, 수사 보고서 자체를 받았다 이런 것도 보고 받았죠. 예, 뭐 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부하 직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본 겁니다.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뭐 전임 법무장관인데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장관님은 또 밖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적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통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 문구를 보면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고 수사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 연일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이렇게 지휘하고 체근하고 어떻게 해서 사건 물어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는 이게 바로 김건희가 V0라는 증거고 V0가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남의 사건에도 계속 간섭하고 수사 촉구하고 수사 지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사농단, 국정농단이라 생각하고 이 특검법 2차 특검법을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예,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예. 수사 성과도 있었습니다. 1차 3대 특검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수사를 무진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건 말이죠. 국민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직위원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도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습니다. 수사를 해보면 신호 실험 쭉 가다가 신호가 안 막히면 착착 수사가 잘 나가는데 한번 신호가 빨간불에 걸리면 수사가 막힙니다. 그걸 가지고 보완 수사하는데 2배 내지 3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법원이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원을 질책하거나 신속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공무원 일을 하였다는 범죄의 사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